공동단체장 간담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진행 순서를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토론회임을 감안해서 별도 의식 행사는 생략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참석해 주신 분들을 소개하는 시간을 갖고 TF 공동단장님이신 염태영 최고위원님의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 지역의 기초자치단체장님의 주제 발표를 듣고 자유토론하는 시간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약 1시간 30분 정도 소요되어서 6시에 마무리가 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참석해 주신 분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볍게 손을 흔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동단장이신 염태영 최고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예, TF 소속 국회의원이신 서삼석 국회의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오늘 간담회 후원해 주고 계시는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재종길 사무총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TF 의원으로 참석하고 계시는 이재준 수원시 지속가능 도시재단 이사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다음은 오늘 좋은 말씀해 주실 토론자로 모신 단체장님들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수와 가나다 순으로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성열 충북 증평 군수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김주수 경북 의성 군수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장신성 강원 횡성 군수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전춘성 전북 진안 군수님 참석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진안군수 전춘성입니다. 반갑습니다. 김돈곤 충남 청양 군수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최양군수입니다. 예, 오늘 참석은 못하셨지만 서면으로 건의사항을 보내주신 경남 남해 장충남 군수님 대신하여서 박응섭 정책비서관님 배석하셨습니다. 네, 전남 보선 김철우 군수님 대신해서 문경률 기획예산 담당관님께서 배석하셨습니다. 충북 단양 류한우 군수님께서 대신해서 설기철 자치행정과장님 배석하셨습니다. 예, 다음은 염태영 공동단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예, 지방 소멸 대응을 위한 해법을 논의하기 위해서 이렇게 오늘 온라인으로 모이게 됐습니다. 이렇게 참여해 주신 의원님, 군수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께 반갑다는 말씀 드립니다. 우리 그 서삼석 의원님이 와 계신데 서삼석 의원님 아까 마이크가 제대로 이제 들어가군요. 예, 됐습니다. 그 민주당에서는 지금 이제 민생의 문제라든지 그 개혁 과제 이런 것들을 위해서 여러 TF가 구성돼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 중에 하나가 지방소멸 대응 TF입니다. 그 지방소멸 대응 TF 위원 중에 한 분이 그 서삼석 의원님이고 오늘 발표를 맡아주신 분들이 대부분 우리 그 위원회 자치단체장 위원이십니다. 그리고 그 김주수 의성 군수님은 이게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하고 같이 하기 때문에 당을 떠나서 같이 의견을 주실 수 있는 분들을 모셨는데 또 흔쾌히 같이 참여해 주셨습니다. 고맙다는 말씀 드립니다. 공동단장을 맡아주신 분이 전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이신 송재호 의원님이신데 지금 배당되는 상임위가 열려서 지금 현재는 참여를 못하고 있고요. 전국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에서는 재종길 총장님이 황명선 대표회장을 대신해서 같이 또 참여해주고 있습니다. 고맙다는 말씀 드립니다. 오늘 이제 간담회이긴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의견 모은 것을 이번 달 안에 대략적으로 우리가 만든 지방소멸 대응과 관련된 해법에 대한 내용으로 지방정부의 사례 같은 것으로 넣어서 전체적인 과제를 정리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전체 정리된 내용을 이번에 참여하신 분들께 다시 나눠드리고 그것을 국가 정책화하는 과정을 갖게 됩니다. 우선 민주당 안에서는 민주당 그 정책 과제로 나오고 그것이 우리 당의 주요 정책 과제가 되거나 또는 우리 서삼석 의원님처럼 지방소멸과 관련된 특별 입법안을 발의해 주신 분들의 의견들로 더 추가돼서 근거법을 만들고 그러는데도 크게 도움이 되도록 할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건의와 해법을 만들어 주실 우리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앞으로 이것은 지역의 불평등, 불균형, 농어촌 경쟁력의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성을 여는데 대단히 큰 대안으로서 역할을 하게 될 거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까지는 이제 대통령 소속의 그 4대 위원회가 있습니다. 저출산 고령화위원회라든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또 농어촌위원회 이런 위원회하고 협의를 한번 마쳤고요. 그리고 또 한국판 뉴딜, K 뉴딜, 지역 균형 뉴딜 분과하고도 협의를 한번 했고요. 그리고 오늘처럼 지방 정부의 의견을 듣는 이런 과정도 겪고요. 또 전문가들과 한번 또 의견을 나누는 그 전문위원과의 간담회도 또 거치게 될 거고요. 그렇게 되면 2월 중에 가급적 초안을 다 만든 걸 갖고 우리가 지방소멸과 관련된 우리 나름대로의 대안을 만드는 데 애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같이 귀한 자리를 해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리면서요. 오늘 우선 준비해 주신 의견들을 아주 제가 귀하게 듣고 이후에 또 그 해당되는 지자체에 꼭 필요한 지방소멸과 관련된 과제에 있어서는 저희가 함께 힘을 모아서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재종길 사무총장님의 환영사가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재종길 사무총장입니다. 황명선 시장님께서 축사를 하셔야 마땅한데 황명선 우리 대표회장님께서 급한 일로 다른 모임에 가시게 되었습니다. 제가 대신해서 시장님 말씀을 조금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지방소멸 대응 TF회의에서 우리 군수님들께서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해 주신 아주 의미 있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다들 잘 아시겠지만 2020년에 주민등록 인구가 사상 처음으로 취소되었고 또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 옮겨온 또 그러니까 비수도권에서 유출된 인구가 약 9만 명에 해당되고 100개 이상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소멸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이런 중대한 시기에 염태영 최고위원님 그리고 송대호 국회의원님께서 이런 좋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이런 지방소멸의 근본 원인은 우리 협의에서 볼 때 권력과 경제력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인구의 집중을 막을 수는 없다. 앞으로 지방분권이 잘 이루어지고 또 이 TF팀이 잘 활동해서 우리 기초지방 정부가 소멸위기로부터 벗어나도록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들면서 두 분 공동위원장님께 각별한 부탁을 드립니다. 아울러 참석해 주신 서삼석 국회의원님께도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지방소멸 위기지역 지원 특별법을 대표 발의해 주신 서삼석 국회의원님 인사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서삼석 국회의원님 인사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들리시나요, 의원님? 안녕하세요. 들리신가요? 네, 잘 들립니다. 아, 예. 저 당초에 제 인사말 안 하기로 했는데 이렇게 또 띄워주셨네요. 우리 염태영 최고위원님 막중한 책임을 맡으셔서 시장도 바쁘시고 당무도 바쁘실 텐데 또 본 TF까지 챙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애람되지만 아까 그 염최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또 최정길 총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관련법을 발의해 놓은 당사자로서 제가 누구보다 더 열심히 여기 함께 하고 계신 분들의 그 의견을 좀 듣는 절차를 거치셔야 되는데 그 절차를 생략하고 그 무리하게 제가 법안을 발의해 나와서 법안이 좀 이렇게 엉성해질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을 여러분들 의견을 통해서 보완하려고 저도 지금 이어폰을 꽂았습니다. 지방소멸 TF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설정하는 데 있어서 저 짧은 견해를 말씀드린다면
저는 그 큰 타이틀에서는 출생과 보육이라고 생각합니다. 낳을 수 있는 환경, 또 낳은 분들을 기르는 환경에 대한 대혁신적인 변화가 와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이번에 제가 대정부 질문을 통해서 했던 얘기 중에 한 토막인데요. 코로나19 감염병의 발생 지역이 수도권을 비롯한 대도시의 집중도가 80%였습니다. 이런 인구 분산을 이렇게 견인해내고 또 감염병을 예방하고 치유할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이 농산어촌으로 이렇게 떠올랐는데, 그래서 소농의 활성화를 정부가 정책적으로 뒷받침해야 된다라는 것을 제가 좀 강조를 좀 했었습니다. 그걸 좀 앞으로 보완해서 TF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저도 연구를 좀 하고, 또 필요한 거 있으면 공유도 좀 하고, 또 기회를 통해서 여러 우리 단체장님들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힘내세요. 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는 지역의 의견을 듣는 자리로 저희가 찾아뵙고 의견을 듣는 게 마땅한데 온라인으로 개최되는 것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온라인으로 개최되는 만큼 장시간 발제와 패널들의 짧은 토론이 아닌 지방소멸 대응이라는 주제로 네 분 단체장님들의 지역에서 바라본 해법과 건의사항 중심으로 말씀을 먼저 듣고 이후 참석자분들에게 자유롭게 토론하는 방식으로 준비하였습니다. 사전에 자료를 배부해드리긴 했는데 저희가 준비가 좀 늦어져서 늦게 배부해드려서 잘 보시지는 못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배부해드린 자료집에는 각 지역에서 보내주신 의견 자료 그리고 TF 활동 경과 그간의 지방소멸 대응 추진 동향들이 포함되어 있으니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단체장님들의 주제 발표 말씀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10분으로 배정했음을 참고해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전춘성 전북 진안 군수님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작년 4월 15일 총선과 함께 재보궐선거에 당선된 진안군수 전춘성입니다. 먼저 이런 발표 기회를 주신 더불어민주당 지방 소멸 대응 TF와 전국 시장군수 구청장 협의회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진안에서 바라본 지방 소멸 대응에 따른 해법과 건의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진안군 인구 혈안이 되겠습니다. 저희 진안군은 다른 지자체와 또 마찬가지로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인구 감소 추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노인 인구 비중 증가로 생산성 저하 등 지역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고 일자리와 교육, 취업 등의 문제로 젊은 층을 중심으로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되고 있습니다. 또한 결혼, 출산 기피 현상에 따른 인구 감소율, 출생률 감소 현상이 심화되고 있기도 합니다. 또한 진안군의 고령 인구 비중과 20대에서 39세 여성 인구 비중 간 상대비가 1.0 이하로 30년 후에는 인구 소멸 위험 지자체에 포함되어 존립 위험 지역이기도 합니다. 한편으로 지역 공동화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고 지방 재정 악화로 경제 위축이 아주 심각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과 양육을 함께 할 수 있는 출산 정책의 제고가 필요하고 일자리 창출과 정주 여건 및 교육 환경 개선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다음 장 진안군 최근 인구 및 세대 현황과 전라북도 소멸 위험 지자체 인구 지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진안은 전국에서 5번째 규모가 큰 용담댐이 있습니다. 전북과 충청도 150만 명의 생명수를 공급하고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일일 135만 톤의 상수도를 공급하고도 있습니다. 저희 진안군 인구는 55년 전인 1966년도에는 인구가 10만
2,500명 정도였는데 1990년대에는 5만 명, 2005년도에는 3만 명이 붕괴되어 있는 현재 상태입니다. 2001년 10월에 저희 용담댐이 준공이 되었는데 댐으로 인해서 1개 읍, 5개 면, 65개 마을이 수몰되고 2,864세대, 12,600여 명이 인구가 감소된 지역입니다. 또한 인구 감소뿐만 아니라 1,200종, 1억 마리 이상의 곤충이 수장되었고 20여 종의 토종 물고기들이 서식지를 잃어 자연 생태계가 파괴된 지역입니다. 용담댐 건설은 완료되었지만 진앙군의 피해는 아직 현재도 피해가 진행 중인 상태에 있습니다. 국가사업으로 추진된 용담댐 건설로 인해서 지난해 변화를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인구는 12,000명 이상이 감소가 되었고 인구가 감소로 인해서 지역 상권이 아주 침체뿐만 아니고 전멸 상태에 있습니다. 또한 면적은 36.24 제곱평방미터인 여의도 면적의 한 12배 정도가 수몰이 되었고 경지 면적은 30% 이상이 감소된 지역이기도 합니다. 또한 좀 전에도 말씀드렸던 곤충도 수장되었고 어종도 수장 서식지가 상실된 그런 지역이기도 합니다. 또한 상수원 보호구역에 따른 다양한 행위 규제로 인해서 전혀 지역에 개발을 할 수 없는 그런 처지에 있기도 합니다. 공장 입지 들어는 물론이고 관광업도 할 수 없고 댐 주변에 다른 지역은 아니지만 아닌데 우리 지난 용담댐은 유도기도 커피한 요즘 흔하디 흔한 카페 하나 없는 그런 지역이 지난 지역이기도 합니다. 정작 우리 지난 국민들은 댐이 있는데도 아직도 용담댐을 상수원을 마치지도 못하고 있는 그런 지역이기도 합니다. 다음은 해법 및 건의사항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산어촌 지역의 인구 유출의 가장 큰 요인은 일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진안군의 경우 용담댐 수변구로 인해 다양한 규제에 묶여 있어 개발 행위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상수원 보호를 위해서 전면적 규제는 어려우겠지만 산업단지 조성과 기업 유치,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산업단지 조성과 기업 유치 관련 규제 완화와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권한 확대가 필요하며 아울러서 지방 소멸 위기 지역을 대상으로 지역 특성을 반영한 일자리 정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지역형 일자리 정책 자금을 지원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농산어촌 지역의 인구 유출의 두 번째 요인은 교육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3조 3항에 보면 당해년도 일반회계 세입에 계상된 지방세 외 세외 수입의 총액으로 당해 소속 공무원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할 경우에는 교육 관련 예산을 지원할 수가 없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위 규정에 따른 자체 수입으로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지자체는 교육 사업을 못하게 되어 있으나 현실은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교육보조 사업을 경쟁적으로 또 저희 진안군에서도 교육에 많은 예산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도농과 교육 격차 해소하고 규정과 현실의 괴리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체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의 교육보조 제한 규정 개정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농산 어촌의 지역의 인구 유입의 가장 큰 요인은 정주여건 교육 주택 문제입니다. 귀농귀촌 정책, 특히 청년층의 귀농을 유도할 수 있는 가장 큰 요인은 주거 문제로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빈집 활용 등 추진을 추진하고 있는데 한계에 봉착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주택 정책이
대부분이 수도권 중심, 도시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수도권이나 도시 인구 쏠림 현상을 가속화시키고 있으므로 농산어촌 지역에 대한 주택 정책이 좀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지난해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군수님 감사합니다. 그 인구 감소 상태가 아니라 전멸이라는 말씀에 좀 가슴 아프게 들었습니다. 일자리, 교육 격차, 그리고 정주 여건에 대한 의견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장신성 강원 횡성 군수님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 지금 마이크를 켜고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들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횡성군수 장신상입니다. 먼저 인구 구조가 급격한 변화가 일고 있죠. 그래서 오늘 논의하는 것이 정말 뜻깊은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부분 지방자치단체가 그렇겠지만 우리 횡성군도 0.25라는 지방소멸 위험지수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디나 자유롭지 못하지만 총 인구수는 증감을 반복해서 우리 같은 경우는 46,000명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총 고령화 인구 비율은 29.5%, 또 평균 연령은 51.8세입니다. 강원도에서 가장 높은 편이고 또 가임 여성 비율은 28.7%, 강원도에서 또 가장 낮은 수준에 있습니다. 낮은 출산율도 불구하고 일자리 창출과 귀농귀촌, 또 타시군 전입 등 사회적으로 변수로 인해서 총 인구는 지금 부합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횡성군에는 이제 특별히 이모빌리티 사업이 전국에서 두 번째로 정부 상생형 일자리로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본궤도에 올라가면은 38,000여 개의 일자리가 창출이 되고 또 경제 파급 효과도 3조 773억 원에 달한다고 이제 연구 결과는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횡성 인재 육성 장학회를 활성화해서 횡성군 대학생 등록금 지원, 또 교육 측면에서 인구 감소를 방지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방 소멸 위기와 인구 문제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데 이는 인구 감소와 인구 구조 변화가 사회, 경제 등 모든 분야에 대한 파급 효과를 미치고 있습니다. 결국은 모든 세대의 삶과 삶의 질이 행복한 방향으로 결정되는 기초 변수가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우리 군은 인구 문제 해결이 핵심이 결국은 일자리, 교육, 정주 여건에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 중에서 첫 번째로는 이제 수도권의 과도한 인구와 경제력 집중입니다. 그래서 2011년도부터 2016년도까지는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인구가 이동하는 시기가 있었습니다만은 2017년 이후에는 또 역전 형태가 돼 있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지역 인구 과소와 청년 인구의 유출입니다. 2000년 대비 시군구 평균 기준으로 현재 보면은 전라남도가 17.6%, 경북이 12.9%, 강원도가 8.4%의 총 인구가 감소했습니다. 이보다 심각한 것은 지방의 경우에 고령 인구는 급격히 증가하는 반면에 생산 가능 인구는 급격히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 30대 젊은 인구 유출은 더욱더 심화되고 있는 것이 현재 지방의 현실입니다. 세 번째는 국가 인구 정책하고 지방 인구 정책의 괴리입니다.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인구 감소 대응 정책은 출산 장려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 지방에서는 인구 전출을 방지하고 머물게 하고 또 빼앗깁니다. 인구 유입을 위해서 다른 자치단체에서 빼앗기를 하고 있고 또 전입 인구를 이제 들여오게 하고 있는 것인데 단편적인 인구 늘리기에 매진한 것이죠, 결국은. 그래서 결국은 전체 국가적인 차원에서 볼 때는 제로섬입니다. 늘어나는 것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 젊은 인구가 유출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지원이 필요하고 현재로서는 인색한 편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결국은 중앙정부는 분권화와
국가 균형 발전 정책 속에서 지역 인구는 감소의 특성을 반영한 새로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재정적, 행정적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런 현재 상황은 예산 상황에서 잘 나타납니다. 행정군 같은 경우에는 5천억 정도의 당초 예산 규모인데 재정 자립도가 11.67%입니다. 이 중에서 인구 정책에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예산이 500억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지방 소멸 위기에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국가 균형 발전 정책과 분권화 촉진이 확대되고 또한 필수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낙후 지역이 발생한 이유는 지방자치단체의 노력과 의지 부족이 아닌 그간의 국가 정책 발전에 한 어두운 단면에서 기인한 측면도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지역 소멸 위기의 핵심인 지역의 인구 감소는 단순히 인프라가 부족해서 생기는 문제가 아니라 일자리, 교육, 주거, 의료, 복지, 생활 서비스 이런 복잡한 문제로 인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인구 감소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역할 분담이 필요합니다. 출산 장려금이나 출산 지원 확대를 위한 정책들은 국가가 국가 전체를 보고 그 기준을 설정하고 전체적으로 책임을 지고 수도권 지역의 과도한 인구 또 경제력 집중을 이제 제도적으로 방지해야 합니다. 또한 현재 논의되고 있는 지방소멸 위기 지역 지원에 대한 특별법은 그 논의를 확대해서 그 속도를 높여서 재정을 앞당겨야 합니다. 이러한 중앙정부의 역할 속에서 기초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특성을 살려서 지역사회와 함께 노력해 간다면 지방소멸이라는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겠지만 앞으로도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정보 공유를 통해서 위기 극복과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군수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주수 경북 의성 군수님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우리 염태영 최고위원님 이렇게 좋은 자리 만들어 주셔서 또 감사를 드리고요. 이렇게 저에게 걱정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게 이제 저희들도 뭐 뒤에 상황 설명드리겠지만 굉장히 그 의성군이 이제 어려운 상황이라서 지난 그 2015년도에 일본도 우리 저희들하고 비슷한 그런 상황이라서 마사다 히로야입니까? 이제 그분이 창생해서 지방 소멸이라는 일본도 결국은 뭐 896개입니까? 뭐 900여 개 거의 절반이 이제 소멸한다고 해서 이제 그런 문제 때문에 지난 2015년, 16년도에는 조금 바짝 이렇게 지방 그 소멸 문제 가지고 저들도 뭐 TV 토론에도 이렇게 나가보고 이렇게 했었습니다만은 그 이후에는 이제 없었는데 이번에 이렇게 해주셔서 이렇게 감사를 드리고요. 지방의 그 소멸 문제는 결국은 이제 우리 저출산 고령화 위원회에서 출산율을 높이거나 이런 여러 가지 정책하고 균형발전위원회에서 이렇게 하는데 지금까지 이렇게 각자 이렇게 나오지만 실제로 이게 협의체로서의 하는 거는 조금은 이제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방의 문제는 출산율을 높인다고 해서 그게 기본적으로 이렇게 가임 여성 인구가 적은 상태 하에서는 쉽진 않아서 결국은 이제 인구의 그 유출 문제가 더 큰 문제 같아서 이런 문제를 이제 어떻게 해나가느냐 하는 문제로 이제 뭐 저희들은 그래 보고 있는데요. 뭐 앞에 문제는 우리 염태영 최고위원님이나 뭐 우리 전문가들 다 이제 국가 전체 문제는 짚을 테니까 우선 저희들이 이제 경북 상북도의 문제 잠깐 말씀드리면은 이제 아시는 같이 우리 그 20에서 39세까지의 가임 여성 비율과 또 65세 이상 그 노인 비율로 하는 그 소멸 지수를 보게 되면은 경상북도에는 저 2019년 말로 보면은 이제 전체에 우리가 23개 시군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게 0.5 이하 되가면은 이제 그 뭡니까 소멸 위험 진입이고 0.2 이하 되면은 고위험 지역인데 19개 예를 들어서 뭐 구미시, 포항, 뭐 칠곡, 경산 빼놓고 19개 시군이 0.5 이하 되는 그런 고위험 지구가 있습니다.
물론 전체로 보면은 이제 전남과 또 경북하고 그다음에 조금 뒤에 따라오는 게 이제 강원, 충북 이렇게 다 이제 0.5 이렇게 미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이제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도 차원에서도 여러 가지가 이렇게 합니다만은 아마 실제적으로 이렇게 해결은 좀 쉽지 않은데 또 이와 함께 이런 그 경북이나 전남 같은 경우에는 청년들의 유출이 더 큰 이렇게 문제로 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 과연 어떻게 해 나갈 거냐 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제 의성으로 이렇게 좁혀 보면요. 아까 우리 뭡니까 이 형성 군수님 이렇게 말씀하셨던 어렵다 그러는데 저희들은요 평균 연령이 57세입니다. 전국이 45세인데 57세고요. 또 65세 이상 우리 고령 어른의 비율이 41.53입니다. 그리고 우리 소멸 지수 예를 들어서 20에 39세까지 가입 여성과 65세 이상 비율이 2000 물론 19년은 1.3이지만 지난해 말로 보면은 0.12으로서 정말 굉장히 저희들은 긴박한 그런 지역이라서 굉장히 참 대책을 2015년부터 쭉 이렇게 해왔습니다만은 이렇게 쭉 해오다 보니까 합계 출산율은 저희들이 전국 2019년도에 0.9에서 저희들은 1.76으로 이렇게 오르기는 많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기농 인구가 전국에 이제 2위로 이렇게 한 3년 동안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이제 자연 증감 예를 들어서 출생과 사망의 그 비율은 사망이 출생보다가 4배가 많기 때문에 자연 증감에는 저희들은 이건 앞으로도 더 이렇게 커지면 커졌지 줄어들지는 않은 상황 같고요. 다만 이제 조금 전에 우리 행성군 선생님도 잠깐 말씀 주셨습니다만은 이렇게 이제 전국적으로 이렇게 제로섬 게임이라고 하지만 지역이 수도권으로 이렇게 유출되는 것을 또 다른 그런 대도시로 가는 걸 어떻게 하느냐 하는 문제, 사회적 증감 분야인데 우리가 이제 그동안에는 그게 유출이 직장이든 때문에 나가는 비율이 유입보다가 많았는데 여러 가지 이제 정책을 좀 하다 보니까 2016년을 기점으로 해서는 인구 유입이 유출보다가는 좀 늘어서 지금은 이렇게 감소폭은 이제 물론 줄은 건 어쩔 수 없지만 이제 완화되고 있다는 걸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놓고 볼 때 자 그러면은 앞서 말씀드리는 같이 지방자치단체 인구 감소 이렇게 문제가 인구의 자연 증감량 감소도 물론 하지만은 인구 유출에 더 큰 영향을 이렇게 받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수도권의 젊은 사람의 이렇게 또 인구가 모이는 그런 상황을 어느 정도 사회적 비용을 또 들기 때문에 그리고 지방과 수도권이 균형 발전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인구 유출 문제가 되는데 이러한 정책은 저희들도 4, 5년 동안 여러 가지 고민을 해보니까 단순히 이 출산율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인구 5만 2천 명의 인구 중에서 20에서 39세까지의 가임 여성의 인구는 현재 또 보면은 2,800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게 아무리 출산율 하더라도 전체적인 어렵기 때문에 어떻게 청년 유출을 막고 어떻게 이제 하냐 전체적인 우리가 출산율뿐만 아니라 정책의 총괄적인 그런 결과로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제 어느 정도 우리가 고민하면서 하니까 출산율이라든가 또 유입이라든가 이렇게 특히 이제 최근에는 이제 청년 문제도 이렇게 나오니까 이제 그런데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하기 위해서 이제 저희들 여러 가지 몇 가지 이렇게 말씀드리면 제일 중요한 거는 그동안의 성장 촉진 지역이나 이렇게 낙후 지역에 대한 지원을 한다고는 해놓고 국토부는 이렇게 저거는 만듭니다. 이렇게 이제 처음에 계획은 하지만 실제적으로 응모해서 하게 되면 뒤에는 또 이렇게 흐지부지 해야 되고 금액도 작아지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이번에 우리 우리 염채고위원님 오늘 이렇게 말씀 주신 같이 이제 법제화해서 이게 지속적으로 이렇게 예산의 배정이나 이런 분야가 이제 할 수 있도록 소위 말해서 이제 지방 소멸 위험 지역에 대한 특별법 우리 아까 우리 서의원님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런 분야를 해서 우리가 항구적으로 이게 제도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그 국가 차원의 이제 지원 방안도 이렇게 필요할 것 같고요. 또 이게 중앙 정부가 정책을 하면은 많은 각 중앙 정부 차원의 이렇게 정책이 내려옵니다. 그러면 그거 내려오면은 지방에서 할 때는 깔때기식으로 해서 다 지방에는 이렇게 집중되는데, 이런 여러 유사한 정책이나 또는 각자의 목적을 가진 정책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런 분절적으로 이렇게 추진하면은 이제 정책이 실제적으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역에서 우리가 지방 주도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중앙 정부에서는 예산에 이제 뭐 과거에도 그런 논란이 없었는 건 아닙니다. 포괄적인 보조라든가 이렇게 이제 예산을 이제 이렇게 주게 되면은 그거에 대해서 이제 집행을 이렇게 집중적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이 인구 유출 방지와 또 뭡니까 유입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거는 이름으로 하면 이제 지역 내에 다 붙여 그 연계 정책 구축인데요. 어제 저도 그 서울에서 균형위원회하고 행안부에서 이러한 지역 활성화 때문에 와서 이제 뭐 사례 발표로도 가서 이제 발표하면서도 이렇게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런 분야,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인구 유출 방지하기 위해서 정책을 경상북도와 의성군에서 이웃 사촌 청년 시범 사업이라는 정책을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서 단순히 청년들이 와서 일자리만 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주택을 하고 또 문화 그리고 뭡니까 출산, 보육 이렇게 이제 패키지로 이렇게 지원 정책을 해서 한 3년쯤 됐습니다만은 이런 정책을 하니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시너지 효과 나오고 또 그 지역에 우리가 이제 지역 발전 뭐 투자 협약 제도라든가 도시 재생 산업이라든가 전통시장 활성화라든가 함께 넣어주니까 이제 훨씬 이제 효력이 나오는. 그리고 또 우리 서울시와 저희들에서 서울시에서 이제 도시 청년들 요즘같이 어려울 때 이제 보내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아까 말씀 하나 드린 대로 소멸지역의 특별법이나 지역 내에 다 붙여 정책 연계하는 거나 도시에 요즘에 이제 취업 여러 어려운데 도시 청년들의 그 시골 이렇게 해서 새로운 창업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정책도 중앙정부에서 이제 개발해 주시면 효과 있다고 생각하고요. 저희들도 2018년도, 19년도에 서울시와 이제 MOU를 해서 우리 이제 파견해 주는 그런 정책을 이제 시행해서 많이 그 청년들이 와서 지금 많이 정착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스마트팜이나 또 도시청년 시골 파견제나 또 지역 살아보기 위해서 지금 불과 한 2년 만에 거의 100명 넘는 청년들이 와서 창업도 하고 정착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도시에 이런 그 청년들이 지역에 와서 여러 가지 새로운 그런 불원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이제 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 이게 교육 문제입니다. 이게 가장 지역의 인구 유출 빠져나가는 중에 하나가 이렇게 교육인데요. 특히 젊은 엄마들이 애들이 초등학교나 중학교 나가기 시작하면 젊은 엄마들이 빠져나가는데 이거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지역 교육에 활성화해야 되는데요. 이게 지금 교육 자치한다고 하지만 광역 단위의 교육 자치를 하니까 실제로 필요한 기초 단위의 교육 자치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제 지역의 발전과 또 여러 가지 인구유출 방지하기 위해서는 교육과 연계해야 되는데 이게 지역에서 물론 뭐 서로가 협의해서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렇게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조금 다소 이제 어려운 그런 분야가 있어서 뭐 그건 저는 크게 한 4가지 정도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런 그 분야가 이루어질 때 되지 않나 생각 들고요. 다만 이제 우선은 이제 물론 중앙정부가 지원하고 하더라도 지역 우리가 지역에 저희들이 최선의 그런 종합적인 계획을 만들고 또 선택에 집중하고 뭐 해나가는 게 가장 뭐 우선적인 그런 과제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지역에서 잘 만드는 그런 정책을 중앙정부가 어떻게 이제 효율적으로 또 지원하느냐 하는 그런 문제하고 연계가 돼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저희들 두없이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다시 한번 이런 좋은 기회 감사드리고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정말 모두가 끝까지 않는 그런 지방 소멸이 해소됐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 군수님 말씀 감사합니다. 평균 인구 57세 아마 군수님들 이제 말씀하시면서 평균 인구가 우리가 가장 많다 이렇게 얘기하시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다음은 김돈곤 청양 군수님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충남 청양군수 김돈곤입니다.
오늘 이 지방 소멸 대응 TF 관련해서 우리 염태영 또 송대호 군중단장 이런 좋은 자리 마련해서 감사하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저는 그 지방에서 각종 정책들을 다 좀 동원해서 일들을 열심히들 하고 있는데 가장 정책의 최종 귀결점은 인구 증가 그리고 저출산 고령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아마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런 자리가 또 마련됐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네, 뭐 국가적으로 뭐 이런 걸 따라서 저희 청양군의 지금 인구 상황을 좀 간략하게 좀 말씀을 좀 드리면, 우리 충남 청양은 전통적인 농업 지역입니다. 그리고 또 급격한 산업화 과정이 돼서 인구가 좀 급격히 감소했거든요. 예를 들어서 1964년도에 저희가 10만 7천 명, 그리고 1990년에는 5만 3천 명, 지금은 3만 1천 명이 채 안 되고 급격히 좀 줄고 있는데, 아마 또 고령 65세 이상 고령화율이 35%가 조금 저들이 넘고 있고요. 또 소멸 지수가 0.18, 인구 소멸 고용군에 속해 있는 지역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지방 소멸 또 인구 감소의 가장 큰 원인이 뭘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는데 저는 크게 이렇게 두 가지로 국가적으로 볼 때 두 가지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 인구와 부, 또 교육, 문화, 의료 등이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자료에 의하면 인구의 50.2%, 또 지역 내 총생산의 52%, 100대 기업의 91%, 대학교의 34.2%, 체육시설의 50.2%, 의료기관의 50%가 서울, 인천, 경기에 집중돼 있는 그런 일국가 현상이 좀 있고요. 둘째는 수도권 공장 총량제 완화, 또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유턴 기업에 대한 재정 지원 등 수도권 규제 완화를 인해서 지방에 있는 기업이 수도권의 역류 현상이 좀 가속화되고 있다. 이게 크게 두 가지고요. 저는 이 두 가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않고는 지방 소멸이라든지 지방의 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할 수 없지 않겠냐. 저는 크게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물론 뭐 그 중앙의 정책만 꼭 의지할 것이 아니고 지방에서 지방단위에 각종 많은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는데 가장 저는 그 중요한 것이 청년의 문제, 또 보육, 교육의 문제, 또 의료의 문제, 문화복지 문제 이게 가장 크다고 저는 보이거든요. 그와 관련해서 우리 청양군의 사례를 좀 몇 가지만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면 저는 이 청년의 문제는 가장 큰 것이 일자리 문제, 그 다음에 주거의 문제, 또 활동 공간의 문제 이게 세 가지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일자리 확충과 관련해서는 금년도에 저희들이 이제 청년회를 선포를 했고 청년 정책에 좀 집중을 하려고 그러는데 일자리 확충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청년 창업 지원센터를 좀 설치를 하고 저희들이 신활력 플러스 사업을 70억 들여서 확보를 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과 연결해서 청년 스타트업이라든지 그 다음에 액션기라든지 이렇게 한 20여 개 정도의 청년을 중심으로 한 사회적 경제 조직을 좀 육성하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이것만 가지고는 부족한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산업단지라든지 스마트타운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청년 주거의 문제는 사실은 저희들이 시골이기 때문에 집이 나무가 돌아갈 것 같으면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굉장히 또 주거의 문제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과 내년도에 임대주택 한 400세대를 지을 그런 계획인데 거기에 입주할 경우에 청년들이 많이 입주할 수 있는 어떤 포션을 좀 가지고 가려고 그 LH하고 좀 협의를 하고 있고 또 활동 공간의 문제는 별도 저희들이 청양의 일정 구간을 청춘의 거리로 좀 지정을 해서 청년들의 활동 공간을 좀 확충을 좀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또 금년에 저희들이 새롭게 전국 아마 처음 사례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청년수당, 이 청년수당은 25세하고 35세에 한해서 1년에 60만 원을 지급하고 그다음에 취업지원수당, 지역에 있는 청년들이 지역에 있는 업체에 취업을 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취업지원수당을 최대 250만 원까지 지원하는 것으로 조례를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다 그런 말씀드리고 또 보육,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뭐 각 자치단체별로 결혼, 출산, 장려금, 뭐 각종 수당 뭐 이런 거를 좀 지급하고 있는데 저는 그게 근본적인 해결 방법은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근본적인 해결 방법은 우선 보육 환경, 그다음에 교육 환경을 어떻게 개선해 주냐 이게 더 중요하다고 보고 제한적이긴 하지만 어린이집, 유치원 등을 통해서 아이들 돌보 서비스를 강화하고 또는 그 활동공간 확보에서 키즈 카페도 좀 만들고 이런 걸 하고 있는데 좀 많이 부족하긴 하죠. 그리고 또 방과 후 특별 프로그램 운영 뭐 이런 걸 하고 있고 문제는 이 교육인데 사실은 교육청과 여러 가지 협의를 하고 있지만 그 학교별로 특화된 어떤 교육 프로그램을 가져가려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이 문제는 더 깊이 있게 어떤 TF팀을 구성했었는지 해서 저희들이 논의를 할 그런 기회를 가지고 있는데 이거는 필요하다면 중앙정부의 어떤 요청도 하고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다 그 말씀드리고 또 의료 문제거든요. 우리 창양 같은 경우는 변변한 병원이 없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의료 혜택에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소외를 드리고 있거든요. 저는 이런 그 인구 소멸 지역의 의료 혜택을 어떻게 부여할 것이냐 이 문제는 좀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좀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우리 공공의료 기능을 강화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이제 우리 의료원 아니면 보건소가 있거든요. 이 기능을 좀 강화해야 된다. 문제는 의사를 어떻게 확보하냐 문제예요. 근데 시골 지역은 사실 의사 확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페이를 많이 올려도 그렇게 오질 않아요. 제가 2년 반 전에 군수 취임할 때는 이 외부의 전문의가 한 명도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어렵게 해서 지금 5명의 전문의를 확보하고 한 20억 정도 들여서 의료장비를 대폭 확충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전에는 저희들이 건강검진도 할 수 없었고 이 암검진은 하나도 못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건강검진을 하고 6대암 검진까지 하는 검진 기관을 이렇게 지정을 받고 했는데 사실 또 이 운영이 굉장히 또 어렵더라고요. 의사의 인건비라든지 장비 확충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가 좀 있고요. 네, 그 밖에 뭐 문화, 복지, 노인 문제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거는 제가 말씀을 안 드리고 몇 가지 좀 중앙정부에 한번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앞에서 제가 지적에 말씀을 드렸듯이 이 수도권 과밀화 문제를 어떻게 해소할 것이냐 하는 문제, 그 다음에 산업단지라든지 이런 기업 생태계를 어떻게 마련하느냐 이 문제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잖아요. 요거는 지방 소멸 위험 지역에 좀 배려하는 것이 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이와 관련해서는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또 균형발전 특별법에 혁신도시 외에 개별 이전을 인정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명시는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현실적으로 그러한 그 기관을 유치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이렇게 인구 소멸 지역에 특별한 어떤 정책적인 배려가 좀 필요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이 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해서도 사실 여러 가지 여건이 녹록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그 인구 소멸, 또 인구 증가를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것이 산업단지라고 보고 있거든요. 이 산업단지 조성을 할 경우에도 인구 소멸 지역에 대해서는 행정적, 재정적 지원이 좀 필요하지 않겠냐. 이런 제도적, 법적 장치가 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청년 주거 문제와 관련해서는 우리 충남에서 충남형 더 행복주택이라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이런 신혼 부부에게 그 임대료를 좀 깎아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 한 자녀한테는 50%, 두 자녀 이상한테는 뭐 100% 임대료를 깎아주는 그런 제도인데 이런 것도 뭐 국가정책적으로 좀 가져가면 어떤가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고 또 의료 기능 강화, 공공의료 기능 강화를 위해서는 먼저 말씀드린 대로 그 의사나 어떤 인력, 의사 인건비 또는 장비의 어떤 좀 최신식 장비를 좀 필요하거든요. 이런 장비 지원이 좀 있었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이 도시 재생이라든지 인구 증가 또는 주거 환경 개선 그런 사업들 각종 공모 사업이 있어요.
근데 이런 공모 사업에 인구 소멸 지역을 좀 우선 배려하는 그런 정책적인 어떤 지원도 배려도 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정도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요. 여하튼 우리 지방 소멸대응 TF를 이렇게 구성하고 오늘 좋은 자리에 말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래도 지방적 차원에서 더 많은 노력을 하겠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군수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분 단체장님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염태영 공동단장님의 주제로 자유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전북의 전춘성 군수님, 강원의 그 장진상 횡성 군수님, 그리고 경북의 김주수 의성 군수님, 그리고 충남의 그 김동건 청양 군수님 많이 쓰셨습니다. 아마 비슷한 의견 주신 경우도 있고 각 지역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인구 소멸 지수가 아주 높은 지역에 애로사항을 크게 겪고 계신 단체장님들의 절절한 호소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중앙정부가 보다 적극적인 대책, 특히 특별법과 행재정적 지원 사업들이 꼭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피를 토하듯이 말씀하시는 걸 잘 들었습니다. 우리 오늘 자료를 주시진 않았지만 오늘 참여하신 우리 군수님 말씀을 좀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증평의 그 홍성열 군수님 충북, 예, 우리 잘 발표 들으셨을 텐데 증평은 또 어떤 사정인지 한번 좀 말씀 들어볼까요? 예, 반갑습니다. 증평 군수입니다. 앞서서 주제 발표하신 우리 군수님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또 서삼석 의원께서는 지방 소멸과 관련해서 보육과 출생을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소득과 그리고 교육 이것도 또 상당한 문제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봅니다. 우선 지방 소멸이라는 용어에 대해서도 한번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이제 행정적인 영역에서는 중앙정부, 지방정부 이렇게 따지기도 하고, 위치적으로 따지면은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을 중앙이라고 하고 나머지를 지방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은 지방 소멸이라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광주라든지 대구라든지 부산이라든지 또 아니면 청주를 비롯한 그런 광역 단위의 도청 소재지 이런 것도 지방의 소멸로다가 대상에 삼고서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되느냐, 이런 것도 한번 정리가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은 주로 농촌 아니면 농촌시나 농촌군의 인구가 많이 감소함으로 인해서 이제 소멸 얘기가 주로 나오는데, 인근의 대도시로 또 쏠림 현상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이제 언급이 안 되기 때문에 우선 수도권으로 집중되는 것만 가지고 지금 얘기가 돼서 이런 거에 대한 용어 정리가 좀 돼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서서도 많은 말씀이 계셨는데 이제 제가 생각하는 바는 우선 소득과 관련된 그런 문제가 해결돼야 된다. 농촌에서 청년들이 도시로 떠나는 것은 농촌에서 농사를 져봐야 먹고 살 수가 없으니까 지금 떠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농촌이나 지방을 살릴 수 있는 것은 그런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줘야 된다. 이제 여기는 산업단지도 있을 테고 기업체 유치도 있을 테고, 아니면 청년농을 육성을 해서 청년농에 대한 정착할 때까지 월급을 제대로 줘서 정착하게 한다든지, 이런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은 결코 청년이고 또 농촌에 남아 있을 이유가 없다 얘기죠. 그래서 그런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는 것이 중요하다. 앞서서 생활 SOC뿐만이 아니라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이라든지 도시재생 사업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또 복지나 환경, 마을 가꾸기 이런 사업들을 중앙정부에서 많이 지원하면은
그것이 결국은 지방 소멸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중앙정부에서. 그렇지만 절대 그거는 오산입니다. 지금 농촌이나 지역에 웬만한 그런 생활 SOC, 도로 포장이라든지 상하수도 이런 것은 다 잘 돼 있습니다. 이런 데다 자꾸 예산을 투자하는 것은 저는 국가적으로 봤을 때 예산 낭비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런 예산을 가지고 농촌에 아니면 지방에 거주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주는 정책이 우선돼야 된다,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는 교육 문제입니다. 앞서서도 교육에 대해서 언급들을 많이 해주셨는데, 사실 아직까지도 우리나라는 그 교육열이 높아서 좋은 명문대를 보내기 위한 그런 노력들을 부모들이 많이 하지요. 그러기 위해서는 대도시나 서울로다가 이미 그 초등학교 5학년쯤 되면은 벌써 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나가다 보면은 이제 뭐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가 또 생기고, 지역에서는 인구 감소로 이어지고 이런 것인데, 그 교육자치와 지방자치가 지금 이원화되어 있는 문제도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앞에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이런 것을 지방 그 정부에서 같이 컨트롤하고 어떻게 보면 주도적으로 해서 명문 학교를 만든다든지, 또 아니면 좋은 교육 여건을 만들어서 애주로 아니면 도시로 나가는 것을 막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그 교육과 그 행정이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정책적인 그런 결단, 이것도 필요하다. 물론 교육 쪽에서는 상당히 저항도 있겠지만 국가의 장래를 봐서는 이것도 좀 검토가 시작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혁신 도시를 많이 만들었죠. 이제 지방 소멸뿐만 아니라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서 만들었지만은, 뭐 오늘 아침에도 보도가 되는 걸 봤습니다만은, 지금 혁신 도시에 그 근무하는 그 공공기관의 직원들이 전부 서울에서 통근 버스를 가지고 이제 다닌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지역에는 아무 떨어지는 게 없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뭔가 좀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고, 또 혁신 도시에 근무하는 직원들, 그 공공기관의 직원들은 지방에 있는 그 사람들을 의무적으로 뭐 한 50% 아니면 40% 이상 채용하게 한다든지, 뭐 이런 그 강압적인 그런 규정이 마련돼야지만 그래도 혁신 도시에 내려와서 거주하려고 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귀농 귀촌 뭐 의성 군수님 아주 살아보기 그런 좋은 정책도 많이 마련하고 그러시는데, 사실 뭐 100명 이상 엄청난 숫자죠. 그런데 앞으로 농촌 고령화는 계속 될 것이고, 농촌 인구는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5년, 10년 후면은 더 많이 줄을 거예요, 감소폭이.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어떻게 보면은 자연적인 현상이라고만 너무 치부하시지 말고, 그러니까 농촌의 청년농을 육성을 해서 거기에 대한 공익적 가치가 충분히 농업도 있다고 하니까, 그래서 이런데 좀 정책적인 변화가 좀 있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출산율 제고를 위해서 정부에서 10년간 200조 원을 이제 퍼부었다고 하지만 출산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 것을 생각을 하면은 이 지방 소멸과 관련된 예산 지원도 신중하게 꼭 필요한 어떤 그 지방 소멸을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그 사업에 투자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저는 하면서 이렇게 제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홍성열 군수님 고맙습니다. 아마 자료는 내주지 않으셨지만 이전까지 전국 그 군수협의회 회장하시면서 또 절절히 느끼셨던 사안들을 압축해서 또 말씀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이제 그 5분의 군수님들께서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전북 진안, 강원 횡성, 경북 의성, 그리고 충남 청양, 그리고 충북 증평, 예, 남해, 보성, 단양에서도 자료는 주셨는데 지금 혹시 들어와 계신 분 있으세요? 예, 없으면 제가 그 마무리할 때 우리 지금까지 쭉 들어보고 이것을 정리하고 있는 수원시 지속가능 도시재단의 그 이재준 이사장님, 예, 네. 정리하신 의견 있으면 말씀 좀 해주세요. 네, 오늘 아주 생생한 지자체장님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어서 영광이었습니다. 제가 염태영 우리 최고위원님 명으로 이걸 정리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추구하고 있는 것이 크게 지자체장님들이 주신 고견과 틀리지는 않다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오늘 들으면서 이런 정리를 좀 하고 싶어요. 서삼석 의원님이 말씀하신 출산과 보육, 또 지자체장님들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정주와 일자리, 또 의료, 교육, 문화, 복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다 필요한데 과연 이걸 이룰 수 있을까? 저는 혁신적인 인식 변화를 우리가 시키지 못하면 여전히 균형 개발, 균형 발전이라는 틀 속에 하나의 소 제목으로 지방 소멸을 대응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그래서 혁신적인 인식 변화를 이번에 해야 되겠다.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주신 말씀 또 저희가 연구하는 거 이걸 다 결집시켜서 아주 엑기스적인 개혁적인 정책을 만들어야 되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들을 잘 정리해서 일간 다시 보고하는 기회를 갖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전문가 영역에서 참여하면서 이 지방 소멸 대응의 그 과제를 정리하는 책임을 맡고 있는 이재준 이사장 의견이셨습니다. 전국협의회 구정태 박사, 예,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전국협의회 전문위원 구정태입니다. 오늘 우리 그 5분의 우리 군수님들 의견 잘 들었고요. 저희 협의회에서도 이 지방 소멸 대응 문제를 위해서 우리 염태영 우리 공동 우리 단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대표회장님 이하 우리 모두 협의회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오늘 주신 말씀도 저희 협의회 차원에서도 잘 정리해서 이것들이 국가 정책 의자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까 단양, 보성 그리고 남해에서 오신 분 다시 한번 연결해 볼게요. 혹시 예, 보성 들어와 있죠? 예. 우리 자료를 주셨기 때문에 잠깐 하실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성 마이크 켜세요. 그 음소거 버튼을 화면에 왼쪽 하단에 음소거 버튼을 한번 예. 네, 보성군 들어왔습니다. 예, 됐습니다. 네. 보성군에서 제안했던 내용은요. 제4차 저출산 고령화 기본계획에 돼 있었던 출산 장려금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지방에서 경쟁적으로 출산 장려를 위해서 출산 장려금을 지원하고 있는 시군이 대부분일 겁니다. 근데 국가에서 2022년부터 200만 원을 예정을 한다고 하는데 사실 지방자치단체는 재정적으로 좀 부담이 많이 있습니다. 경쟁 수준이 서로 높다 보니까 낮출 수는 없는 것이고 옆에 시군이 많이 준다 하면 저희들도 줘야 하는 그런 상황에 자꾸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가와 지방에서 이 재원을 계속 공동으로 부담을 할 것인지 어느 한쪽을 낮추고 평준화를 시킬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저희들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전남도 차원에서도 이거에 대한 회의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기왕이면 국가에서 출산에 대한 부분은 국가가 책임져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가 수준에서 출산 장려금을 전반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지방에서는 나머지 여건에 대해서 투자를 하는 것으로 발전했으면 하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것만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예, 보성에서 오신 분 소속과 직함을 말씀해 주실래요? 저는 인구정책계장으로 있습니다. 염상렬입니다. 아, 염씨예요? 예.
보성에 염씨가 많으시다니 정말 염씨네. 예, 반갑습니다. 예, 보성군에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국적으로 보면 서로 제살 깎아 먹기 식으로 출산 장려금을 서로 어려운 지방 재정 한편에서 좀 더 돈을 더 줘서 뭔가 동기 유발을 하려고 그러는데 그것은 결코 서로에게 출혈을 감당하게 하는 바람직스러운 거라고 하기는 참 어려운 그런 거다. 그러니까 그것은 일정하게 우리가 전체적으로 통일시키는 그런 기준이 좀 필요하지 않겠냐는 그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고맙다는 말씀 드리고요. 지금 그 전체적으로 보면 어느 지자체나 인구 소멸 위기 앞에 있는 데는 특별히 국가가 관심 갖고 특별한 종합적 대책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관점에서 지금 서산석 의원님이 발의해 놓고 있는 것 같은 관련 특별법을 제정해야 된다는 것이 공통된 의견입니다. 그것은 근거법을 만들어야 된다 하는 관점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를테면 지금 갖고 있는 국가 정책 중에 국가 균형 발전 정책이나 분권화 정책, 저출산 고령화 대책과 관련된 것들이 보다 획기적으로 인식 전환과 또 방향 전환을 좀 해서 실제적으로 각 군 단위가 필요했던 정말 요긴한 정책 사업들이 나올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그리고 그 외에 또 지방 재정 수요, 우리가 교부세를 받는 것에 대해서 이럴 때 지방 재정 수요액에 지역 균형 수요를 산정 방식에 반영을 해야 된다든지 또 낙후 지역의 지역 균형 수요를 반영해야 된다든지 이런 것들이 꼭 필요하다. 또 하나는 국가가 하는 또는 광역이 하는 공모 지원 사업에 실제로 소멸 위험 지역에 대해서는 공모 방식의 지원 사업의 정책을 개선시켜야 된다. 이거 사실은 우리가 보통 평균적으로 일상적으로 공모해서는 이 위험 소멸 지역, 소멸 위기 지역은 이런 것들에 대한 기회도 받기가 어렵다 하는 거. 그리고 이를테면 산업단지 조성과 같은 일자리 정책, 또 청년들을 외부로 유출하지 않고 또 청년들을 유입시키기 위한 이런 정책들 여러 가지 제안들을 해주셨습니다. 이걸 몇 가지로 묶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저희가 이걸 정리를 잘 하고 있는데 아마 이렇게 정리된 내용은 한번 전체적으로 레포트 정리되는 대로 오늘 참여하시는 군 단위에 전체적으로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마무리하면서 혹시 군수님 중에서 오늘 보니까 우리 민주당이 아니신 유일한 군수님이 김주수 의성 군수님이신데 어떻게 보셨어요? 네, 오늘 정말 좋은 말씀들 많이 주시고요. 우리 대표님 말씀같이 뭐 지역에 있으니까 의견은 비슷비슷한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제가 이렇게 해보니까 우선 지역에서 치열하게 고민하고 치열하게 만들어서 또 중앙에서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이렇게 해주시면 좀 나아지지 않을까. 뭐 희망을 가지고 하면 나아질 거라고 생각하고요. 요즘에 이제 정부도 또 정책을 다양하게 이렇게 지역 현실에 맞게 이렇게 노력하는 것도 보이고 하니까 될 것 같기도 하고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보니까는 의성이 인구 소멸 지역에서 제일 낮은 수준이었는데 보니까 지금 두 번째 수준 돼 있네요. 예, 조금 낮았다고 그랬습니다. 근데도 0.129? 네, 그렇습니다. 예, 아이고 참 어렵습니다. 예. 예. 단양군의 과장님 들어오셨는데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마이크 켜세요. 화면 왼쪽 하단에 마이크를 켜시면 됩니다. 예, 잘 안 되나 보네. 예, 알겠습니다. 우리 진한 군수님, 청양 군수님 더 추가하실 말씀 있으세요? 증평 군수님? 예, 증평 군수님? 우리 김도영 연구원님. 예. 우리 의성 군수님하고 청양 군수님하고 제가 할 얘기가 있어요. 예. 그래서 요거 끝나더라도 한 5분만 좀 더
연장을 시켜주세요. 아유, 네, 알겠습니다. 예. 청양 군수님, 의성 군수님 가시지 말고 가만히 계세요. 예, 예. 예. 예, 군수님들끼리 통해야 될 내용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진한 군수님은 지금 1년이 채 되지 않았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10개월 조금 넘었습니다. 우리 새내기 군수님이신데 네. 앞으로 자주 뵙도록 해요. 네, 감사합니다. 예, 우리 재종길 총장님 마무리하실 말씀 있으세요? 마이크가 안 총장님, 켜졌어요. 마이크 키셔야 돼가지고요. 아, 네, 화면 왼쪽 하단입니다. 예, 예. 제가 5분 군수님 말씀은 잘 들었습니다. 저희 협의회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도움이 되도록 하는 정책 발굴하고 또 우리 최고님을 좀 도와서 하여튼 새로운 정책을 발굴하는 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군수님들 힘내시고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 서삼석 의원님 마이크 좀 켜보시겠어요? 예, 됐습니다. 서삼석 의원님 마이크 지금 다시 꺼졌어요. 예, 됐습니다. 서 의원님 그 지금 지방소멸 대응에 대한 특별법을 제안해 주신 입법 발의하신 분이 5분 있는데 우리 민주당이 3분이고 국민의힘 쪽이 2분이시더라고요. 알고 계시죠? 네. 예, 이게 지금 이제 그 일종의 개정법이 되죠? 네. 예, 함께 통합해서 공청회라든지 이런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그건 뭐 이제 소관 상임위에서 하실 일이니까. 글쎄, 네. 지금은 행안위로 돼 있죠? 예, 예, 예. 예, 지방소멸 위기 대응과 관련돼서는 지금 이제 행안위로 돼 있고요. 행안위에서는 대책단을 만들고 있습니다. 2월 달에 각 부처로 같이 모이는 대책단을 만들어서 거기서 용역을 하게 되는데 용역을 6월까지 계획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방소멸과 관련된 대책을 만드는 용역을 하는데 그러면서 거기에서 그 지방소멸 대응을 하기 위한 그 통합적인 법안을 또 제안을 하려고 합니다. 그것도 서 의원님 말씀 들으셨죠? 예. 예. 그래서 그렇게 되면 그때 되면 우리 지금 모아진 의견들을 갖고 우리가 그 특별법 제안에 대해서 공청회를 하고 그럴 때 다시 한번 모시고 그러려고 합니다. 이제 저희가 3월까지 할 때 지금 주신 의견들을 모은 것은 우리가 지방소멸 대응과 관련된 정책 과제로 만드는데 그 안에 특별법도 있고 지금 제안해 주신 각 개별 사안들을 만들어서 그걸 갖고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감사드리고요. 서삼석 의원님 마무리하면서 인사하시겠어요? 이 단체장 출신을 이렇게 당 최고위원으로 선출해 놓으니까 저희 같은 사람 이런 호사를 누린 것 같습니다. 함께 참여해 주신 우리 시장 군수님들 힘내시고 우리 홍성열 증평 군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 제가 좀 얘기를 짧게 하다 보니까 그 표현을 안 했어요. 저도 그걸 동의하고요. 이게 방향이 달라지는데 서울로 모이는 이유가 이렇게 소득하고 교육, 제가 동의합니다. 군수님 말씀에. 그걸 이렇게 우리가 균형 발전 뭐 지방 분권 얘기하는데 거꾸로 이렇게 생각해 보면 답은 나오거든요. 시골 집이 텅텅 비어 있어서 난리인데 서울은 집이 없어서 또 난리잖아요. 농업이 회생되고 어촌이 회생되면 저는 이런 문제들이 좀 이렇게 해결될 수 있는 그 요인도 된다라는 걸 제가 정부 측에 좀 강력히 강의를 좀 요청을 하고 있는 상태이고 오늘 주신 말씀들이 좀 법안으로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저도 저희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고 또 그런 법안들이 빨리 제정이 돼서 또 예산이 또 수반이 돼가지고 우리 모두가 또 여러분들이 안고 있는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도 지금 바쁜 일이 많이 있었는데 여러분들이 하도 열정적이게 해서 끝까지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서삼석 의원님이 무안의 군수님 출신이십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지역의 현실을 지자체장을 하시면서 누구보다도 뼈저리게 알고 계십니다. 그건 아니고요. 감사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래요.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내서 참여해 주신 우리 단체장님과 또 우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전국협의회 그리고 이 일을 맡아서 실무적으로 이끌어주는
우리 실무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 세 분 군수님 또 그 별도로 회의하신다니까 이상으로 접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자, 예. 아이고.